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리뷰하는 RG존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부부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이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한 번 살아본 사람과는 다시 살고 싶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살아보고 싶다라는 대답이 98%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숙은 이승에서 자신의 온 인생을 남편에게 바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서도 남편과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서류에 작성을 하죠. 해석은 바로 2%, 남은 2%에 해당되네요. 헌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남편 고낙준도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해숙과 다시 살겠다고 요청했어야만 둘이 해우상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두 사람의 요청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도 묘하게 서로의 나이 선택에서 어긋남이 생겨났어요. 남편 고낙준은 30대의 외모로, 아내 이해숙은 80대의 외모로 재회를 하게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해프닝은 따뜻하긴 하지만 뭔지 갑과 을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화내는 자와 눈치 보는 자라 해야 할지 정확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긋남이 부부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듯 합니다. 아니, 천국에서 부부간의 갈등이라뇨? 정말 재밌는 발상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이라 하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초월한 곳이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승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천국 지원센터도 있고 마치 현실의 주민센터 같은 곳이잖아요. 천국 지원센터에서 천국에 오는 모든 사람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천국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나가도록 하는 교육센터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걸 보니까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질투를 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된대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만약 잘못 살면 지옥으로 돌려보낸다나? 참말로 천국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아니었네요. 그 천국 지원센터의 센터장의 말을 빌리면 이 천국은 이승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만약 욕을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 3살 버릇 80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천국 지원센터에서는 욕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튼 천국의 룰을 바꿀 수 없다면 적응해야 하니 해숙은 마음을 잡고 젊은 꽃미남 남편과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그러한 룰이 있다는 것은 아마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승에서 살던 때처럼 감정과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룰을 잘 지키고 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룰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낙준과 해숙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낙준과 해숙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젊은 미모의 여인 한지민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소미. 아니,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도 기억 못하고 오직 고낙준 이름만 기억하는 젊고 예쁜 여인이죠. 그들이 함께 지내게 되면서 낙준이 소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돼요. 낙준이 30대의 젊은 모습인 반면에 해숙은 80대의 노인이잖아요. 그러니 소미하고 낙준의 상호작용에 해숙은 불안과 질투를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 불안과 질투는 천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소미가 낙준에게 달려와 안기는 것을 본 해숙의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자라 말할 수 없죠. 덕분에 천국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머리채를 휘어잡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 낙준이 따뜻하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헌신해준 해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다가가도 해숙은 사랑하는 젊은 남편에게 자신의 외모로 자신감에 상처가 될 것이 뻔했거든요. 정말 저라도 머리채를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괜찮은데?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런데 사마 예고편을 보면 이 머리채를 잡은 문제로 해숙이 지옥으로 쫓겨나지는 않지만 교화소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화소를 다녀오면 소미가 없었으면 한다고 낙준에게 선포했거든요. 선포하고 갑니다. 그러나 교화소에 다녀와서도 소미가 그대로 있고 소미는 해숙을 안고 너무 반가워해요. 아마도 소미는 낙준이 소원 편지 배달부로 지옥행 지하철에서 구해준 낙준의 아내였기에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사모님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두 부부의 집에 미모의 정체모를 여인이 함께 산다는 것에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없는 해숙은 젊은 꽃미남 남편이 날개를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궁금하죠? 그럼 3화에서는 소미와 남편 낙준만 집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소미가 누구일까요? 어쩌다 소미는 고낙준 이름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반려견과 반려묘까지도 과거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소미만 기억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2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미는 낙준이 해숙과 결혼 전에 잠시 만났던 여인 아니었을까? 낙준은 결혼 후 그녀를 잊었지만 소미는 낙준을 잊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미는 해숙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낙준 이름만 기억했거든요. 두 번째로 낙준이 이승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소미와 연관된 것 같아요. 그 사고 현장에서 소미와 낙준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소미는 죽고 낙준은 전신마비가 되는 거죠. 소미가 그 현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소미가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본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그럼 60년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지하철을 탔지? 라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한국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이, 즉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0년 동안 소미가 그 모습 그대로 구천을 떠돌다가 그때서야 지옥행 지하철을 탔다는 거죠. 아니, 지옥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옥역이 먼저고 그 다음 역이 천국역이니까. 어쨌든 잠시 만났던 여인이든 사고에서 도와주었던 여인이든 이 젊은 미모의 정체모를 여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80세 외모의 아내가 자격지심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해숙은 떠나면서 이승에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살다 와서 또 같이 살겠다고 온 자신을 등신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제가 처음에 언급한 한 번 살아보았는데 또 같이 살아야 하냐? 라는 의미일까요? 나 정말 이 외모로 너하고 함께 사는 거 기분 나빠서 못 살아! 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 떠나면서 미묘하고 방향성도 없는 파도 같은 감정선의 휴머라치다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얼굴로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3화 예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알지존이었습니다.